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편저자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기초화학 부분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결정하는 방법, 즉 미정계수법에 의한 화학 반응식 계수 결정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몰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화학 반응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정계수법이란 무엇이냐? 여기도 이제 수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실기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기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기는요, 이 미정계수법을 몰라도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4개 지문에 나와 있는 숫자만 대입해서 풀어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도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근데 실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제로 화학 방식도 꾸며야 되고 그 앞에 있는 계수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더욱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은 내가 필기만 붙고 뭐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 알 필요도 없다라고 내가 심하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실기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을 득하는 거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 이게 이제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요. 항등식의 성질하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한 줄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한 방법인데, 항등식이란 뭐냐?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ax 플러스 b 이퀄 0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0 그랬어요. 이게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항등식이란 이 이퀄을 사이에 두고 등호를 사이에 두고 좌변과 우변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얘기죠.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등호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도달되죠?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좌변과 우변이 0으로서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2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b가 뭐가 돼야 이 좌변과 우변이 일치가 되겠어요? 결론은 b는 3이에요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이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미정계수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드린 건데, 이제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이제 봅시다. 자,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을 결정하는 방법 그랬어요. 그죠? 결정하는 순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알아야 되고, 그 반응 물질과 생성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서는 예측 가능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이제 거의 100%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연소 반응에 기초적인 것만 나와요. 그리고 기초적이지 않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가로치기로 숫자만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일단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에 관여하는 각 분자의 계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앞에 있는 숫자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몰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계수를 정해지지 않은 일정한 문자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소문자 A, B, C, D로 표시하는 걸 많이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도입되는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에 물질이 다르고
반응한 이후에 생성된 물질이 달라도 그 구성되는 원자들의 종류와 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다는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 나왔지만 화학 반응식에서의 화살표는 이퀄과 같은 표시로 반응 물질인 좌변과 생성 물질인 우변의 원자 수는 동일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수학적으로 설명드렸지만 화살표를 등호로 놓고 보고 좌변과 우변의 동일한 숫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수학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미정계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전 연습을 해드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제가 이제 기출문제 예시를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연립방정식이 됐든 그렇지 않든 계수가 결정되면 그 미정계수라고 되어 있는 A, B, C, D 부분에 결정된 숫자들을 놓고 반응식을 완성하는 단계. 이게 이제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자 이제 실전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굉장히 또 여러 번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제가 이제 두 문제만 예를 가지고 제가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수를 결정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5년도 4회 출제됐고요. 21년도에 1회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 1회는 시험 보신 1년에 한 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1만 7, 8천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풀진 않았을 거예요. CBT 컴퓨터로 기반해서 개개인별로 다 다른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본 형태에서는 이렇게 된 것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반응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조금 난해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반응식 다 주어져 놓고 앞에 있는 계수만 결정해라 해서 이렇게 괄호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미정계수법으로 풀지 않아도 좌변과 우변의 원자의 개수만 똑같다라는 것만 일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정답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3이면 산소는 총 6개고, 그죠? 여기 3이라고 한다면, 그죠? 만약에 1번이 정답이어서 여기에 3이라고 한다면 산소는 총 원자가 6개죠? 여기 1개니까 총 7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7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4가 맞다면 벌써 산소는 8개가 되잖아요. 여기 또 3개면 11개가 돼요. 그러면 여긴 7개고 11개란 얘기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는 거기 사지선다형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를 직접 대입해 가지고 재빠르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2번이 맞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는 총 몇 개죠? 4, 2 해서 여기 8개고 여기 1개 있으니까 총 9개죠. 그죠? 그런데 9개인데 여기 산소가 2개잖아요. 근데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고 여기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3개잖아요. 9개죠. 산소 맞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탄소 볼까요? 여기 탄소 몇 개요? 하나, 둘, 3개. 여기 탄소 몇 개요?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3개. 맞죠? 수소 몇 개요? 6개. 여기 수소 몇 개예요? 2개짜리 3개 있으니까 6개.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안이 보면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화학적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실기까지 한번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한번 미정계수법으로는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꾸며라 그랬는데 화학 반응식은 먼저 꾸며져 있어요. 근데 이 위험물 기능사에서는 주로 연소 반응이 나오는데 연소 반응의 가장 기본이 뭐죠? 어떤 물질이 태워지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산소가 필요하고 완전 연소가 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연소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나 기능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 모르겠지만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에 관해서만큼 보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물어본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식을 암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꾸며야 된다 그랬는데 화학 반응식이 일단 꾸며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괄호가 없다라고 보고 이제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 CH3, CO, CH3예요. 근데 여기 미정계수니까 여기다 A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요 가로로 되어 있지만 요건 B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2는 여기 C 소문자로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것도 이제 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미정계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립방식을 세우는데요. 요게 화살표지만 수학에서는 이퀄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퀄과 같다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좌변과 우변에 몇 개씩 있는지를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 보면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는 좌변과 우변에 몇 개씩 있는지, 산소는 좌변과 우변에 몇 개씩 있는지, 수소는 또 어떻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탄소 먼저 볼까요? 탄소는 A항에 몇 개가 있어요? A항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탄소는 A항에 세 개가 있다. 그래서 3A라고 놓고 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항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퀄. 자, C항에는 몇 개 있죠? 하나 있잖아요. 그죠? CO2 그래서 C 하나밖에 있잖아요. C항에는. 그래서 C항에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D항에는 없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탄소는 A번째 항에 3개 있고 B번에는 없고 C번째 항에 하나 있고 D번째 항에는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해봅시다.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 A항에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항에 하나 있어요. 그죠? B항에는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E,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퀄과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C항에는 몇 개 있어요? 산소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C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D항에 몇 개 있죠? 하나 있어요. 하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수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10초만 기다려 볼게요. 수소 몇 개 있어요? A항에 몇 개? 6개. 그렇죠? 네. 6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항에는 없죠? C항에도 없죠? D항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수학에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가지고 A, B, C, D 계수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A, B, C, D 중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결정해서 1이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저는 그냥 A를 1로 놓고 풀게요. 그러면 자, A를 1로 놓고 풀었습니다. A는 1이라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 A는 1 그랬으니까 C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죠? C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A는 1이라 그랬잖아요. H 수소. A는 1이니까 D는 얼마가 되겠어요? D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A, C, D 결정됐으니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B는 또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암산으로 해도 B는 4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A는 1, B는 4, C는 3, D는 3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으면 CH3CO, CH3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4, O2 그 다음에 CO2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3H2O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ABCD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1로 놓고 풀어서 그냥 나머지 계수를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교재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2015년 사회 문제고 저희 교재에는 250쪽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게 250쪽에는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는 A는 1로 안 했어. 근데 다른 거를 1로 했더니 분수가 나와.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C를 1로 해서 풀어볼까요?
요거 지우고 나는 C가 좋아. 그러니까 C를 1로 해서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C를 1로 놓고 내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C가 1이니까 A는 3분의 1 나와. 그죠? B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 나와. 그죠? D는 얼마가 나와? D는 다행히 1 나오는데. 그럼 분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분수를 자연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얼마죠? 모든 항에 3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항에 3을 곱해주면 C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될 것이고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하지 않고 A, B, C, D 중에 아무거나 1로 놓고 풀으셔서 정수가 나오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분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분수에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모두 자연수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나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고 실기 부분에 가서도 미정계수법에 대한 화학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될 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1몰의 에틸알코올을 완전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2015년도 사회 문제처럼 반응식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당황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꾸밀 수 있겠지라고 출제위원도 생각했단 얘기죠. 에탄올, 에틸알코올이 뭐죠? 에탄올이 에탄올. 에탄올이 뭘까요? C2H5OH잖아요. 그죠? 연소 반응은 뭐죠? 기본적으로 산소가 필요하고요. 얘네들이 연소하면 기본적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소 반응 중에 기본이면서도 핵심인 반응인 거죠. 여기에다가 A, B, C, D라고 쓰고 아까처럼 요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이퀄이고 좌변과 우변의 원소 원자의 개수만 일치시키는 연립방정식을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지 말고 A, B, C, D 중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1로 놓고 풀어서 나머지 정수들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2014년도 1회 문제는 제가 일부러 안 풀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 교재 이것도 2014년 1회잖아요. 2014년도 1회 제 교재에 보시면 393쪽에 40번 문제로 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교재를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